노동자가 정당한 수입을 받으면 신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기업주도 이기고 경제가 발전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임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가게의 물건들이 잘 팔립니다. 그러면 더욱 공장들이 잘하고 경제가 발전됩니다. 지금 GNP는 1년에 12%, 15% 늘어나는데 시중 연준은 바닥을 치웠습니다. 왜? 그 수입의 절대 다수가 소수의 재벌들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79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의한 매상고가 국민 총생산 GNP의 25%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후에 1985년에는 25%가 놀랍게도 80%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80%. 그럼 이 나라는 몇 사람 나라예요? 돈은 전부 그 사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양복 100벌 입고 다닐 수 없어요. 밥을 하루에 1000끼 먹을 수 없어. 이러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보석사고 투기하고 해외로 재산도 시키고 반면에 일반 서민 대중은 구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제의 요술이 있어가지고 국민 평균 소득이 1인당 소득이 얼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가정 5,000명 있다 합시다. 5천만 원 돈 가지고 평균 10,000원씩이다. 이래야 안 할 말로 지금 돌아가다가 여러분이 다방에 가서 차 한 잔도 먹고 어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번 먹지 않소. 근데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4,900만 원 좀 다 오르고 여러분들한테 한 100원이나 200원씩 돌려주면 평균 10,000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요. 출마하십시오! 그래서 그 출마가 좀 문제가 되어 있어서요. 이 출마 소리만 들으면 좀 얼떨떨합니다. 이 농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그래도 한 군데 모여있고 하니까 뭉쳐서 싸우기도 하고 또 자연히 의식도 개발되고 그랬어요. 농민은 뭐 떨어져 있어. 이래서 농민들이 제일 비참합니다. 아까 우리 오승구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 경제는 완전 파탄 상태예요. 농민들은 지금 호당 보통 아마 500만 원 내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 빚졌냐? 정부가 정당한 고가 보장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쌀을 마구 사니까 미국 쌀을 막 사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꼭 미국이 사라고 강요해서 산 것만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미국에 쌀이 많이 난 그 주 의원들이 한국 정부 쌀 사라. 그럼 내가 정치부도 도와주겠다. 쌀 사려면 돈이 없다. 외상 주마. 차관 주마. 이래가지고 쌀 사들어서 마구 창고에다 수천만 석을 대겨놨어. 그러니까 농민은 쌀값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농민은 농사지에 맞춰 수단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18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70만 원, 80만 원 못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어. 왜 그러냐? 농촌에 소금이 막 올라가니까 이 정권의 사람들과 이 경제인들, 약사받은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소사드리자. 이래가지고 미국뿐 아니라 카나다, 호주 막 사주었어. 내가 호주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호주 역사 시작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손을 마구 사간 나라는 처음 봤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와서 농민에게다가 길이 그냥 앵겨버렸어. 농민은 자기네 값이보다 싸니까 내일 떨어질 줄 모르고 이걸 웬 떡이냐고 모르고 샀다고 말이야. 약 1조 원 가까운 돈이 7, 8천억 정도가 이 농민 호주머니로부터 이 재벌들과 권력 가진 사람 손으로 백혀져 갔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값이 뚝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오늘날 부채성에 헤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은
불과 30명, 40명의 재벌한테는 5조 원이란 거액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어. 실컷 해먹고 빈껍데기 내놓으니까 빚도 탕감해준 거예요. 그런데 1천만 원에 달한 농민에 대해서 3조 내지 4조 되는 빚을 탕감해주라고 아무래도 안 해.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농민을 살리려면 모든 정책을 취하지만 우선 농민이 허덕이고 있는 이 빚을 전액 탕감시켜야 한다는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했더니 여당 측에서 저거 선동이다.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탕감해주냐?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기업주는 4조 원이 빚 탕감해줬어? 지금 이 정부가 공선이 물자 구입을 해가지고 낭비하고 있는, 지금에서 결탁해가지고 해먹고 있는 이런 돈을 절약하면 빚 탕감할 돈 얼마나 있어? 만일 자원이 없어 빚 탕감할 수 없으면 정권 내놓으라고 말이야. 빚 탕감할 사람들이 할 테니까. 우리는 민족 경제를 수립합니다. 그러려면 농민 경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농촌 경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서 점령하는 비율은 낮지만 농촌 경제는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국민이 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또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오늘날 농촌이 평통 비어가고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농촌이 날라날라 메말라간 이것을 해결합니다. 이번에 제가 제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 갔어요. 부둣가에 월급 끌고 다니면서 프랑카트를 들고 나왔어요. 요새는 농민들도 제법이란 말 미안합니다. 농민들도 제대로 이 아주 선전물을 잘 해갖고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우스운 것은 이 총각하고 처녀가 쪽돌이하고 사목 앉아 쓰고 또 그림 그려놓고 그 밑에 글자를 읽어보니까 섬총각 장가종각 해주시오.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장가를 못 갑니다. 이 처녀들이 전부 나와버려요. 농촌에 있어봤자 일은 고되고 수기는 안 맞고 여자는 떨릴 뿐 아니라 가정살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농촌 경제를 시급히 부흥시켜서 농민의 고가를 위시한 모든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난 여러분과 여기서 다음 정부 중요 과제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부채탕감, 생산가 보장, 그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촌 구석구석을 포장시켜가지고 생산물이 재빨리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이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할 기관이 무엇이냐? 농협입니다. 근데 오늘날 농협은 농민의 것이 아니라 정부 것이요. 전부 정부에서 임명해가지고 농민을 내려놓는 기관이요. 농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요. 따라서 농촌 개혁의 한 중요한 길은, 아니 적기는, 오늘날 정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농협은 중앙회장이야 모든 농협의 간부를 농민들의 손에서 선출한 농협의 민주화가 먼저 행하지 않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문화시설은 도시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에 사람이 남습니다. 남을 뿐 아니라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꼭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으면 오히려 농촌으로 갑니다. 글쓴분 같으면 농촌에 가서 살면 공기도 좋고 머리도 맑아져서 좋은 걸 나와요. 이렇게 해서 농촌을 발전시켜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공업화를 이룩하고 산업화를 이렇게 합니다. 민족경제의 기본은 농촌경제부터 설계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의 방향은
국민경제, 민족경제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민경제는 절대 다수 국민의 이익에 봉사한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경제 체제를 지지하지만 그것은 자유경제 체제가 잘 운영하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관권이 모든 기업을 장악하고 대기업주와 권력이 절타해가지고 뒷구멍거리를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왜곡되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민주정부가 쓰면 이 경제를 완전히 마치 쇼윈도 속에서 행해주시 훤히 국민이 보게 해야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특혜를 버리고 그 대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국민에게 누가 최대의 서비스를 하느냐, 우리 속담에 아제비떡도 크고 싸야 사먹단 말이 있어. 어느 기업체의 물건이 제일 좋고 제일 싸게 파는가? 기업가들이 굳이 사회사업할 필요 없어요. 기업의 윤리란 것은 좋은 물건을 제일 싸게 소비자에게 주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윤을 재투자해가지고 확대 재생산의 이런 방향을 끌고 가면 훌륭한 기업인 거예요. 오히려 무슨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사회사업 한 것은 이것은 기업 윤리가 아니요. 그것은 개인 윤리요. 기업체가 그런 단 것은 너무 나쁜 짓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기 양심도 조금 미안하고 국민 눈도 좀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국민 경제는 국민의 이익이 제일이요.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제. 그리고 민족경제. 민족경제는 우리 경제의 대외 예속을 절단해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가 돼야지 일본의 경제가 돼도 안 되고 미국 경제가 돼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민족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양심적이고 유능하고 국제 경쟁력이 강한 기업체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중소기업을 두터이 보고해야지. 중소기업은 민족경제의 기본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매판 자본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국민 사이에 튼튼히 뿌리를 봐가지고 많은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 내부에서 절대다수 수를 점령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부터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더 능률적으로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중소기업의 육성, 보호, 발전을 추진한 것이야말로 민족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대외 예속을 얘기할 때 우리는 미국이 나쁘다, 일본이 나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내 말 자세히 들어보세요. 왜 미국 자본이 유럽과 일본을 갔는데 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의 식민지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되는가? 왜 일본이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부패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정상적인 물건을 정상적인 값 받고 팔려가는데 그 똑같은 기업이 한국이나 기타 부패한 나라에 가면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아가는가? 그것은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겨갖고 뒷구멍에서 갈라면 거야. 그래야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팔래야 팔 수가 없지 않은 그런 정부와 그런 기업이 더 나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다음에 민주정부가 쓰면 그따위 짓은 일거에 없어지게 돼요.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투표로 좋아지지 않은 정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민족 경제를 세우는 길은 한편으로는 외국 경제의 압력을 배제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패하지 않는 쬐끄만 정부, 부패하지 않는 유능한 기업인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거라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